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저녁 시간대에 계속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은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을 1시간 동안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혼자만 계속 본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 잘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대한 시장 전략까지도 같이 알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수화기 들고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면서 자, 어떤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도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시죠?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지금 검색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 채널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생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방송에 참여하신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받으실 종목들의 종목 이름과 그다음에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전날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요즘 들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차익 물량이 나오면 이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보다는 조금 약하지만요, 좀 덜 떨어지긴 했지만 0.5%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이제 특정 섹터에 계속 수급이 들어왔다 빠지고 이런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종목들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만약에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들이 특정 IT라든지 또는 시총 상위주 쪽에만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게 반복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종목들이 계속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올라가도 조금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땐 또 많이 눌러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손바뀜이 나오게 되고, 또 새로운 업종과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텐데, 과연 그 종목 안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과연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교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종목을 좀 팔고 어떤 종목은 좀 보유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많이 답변해드리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화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녁 시간대 좀 어색하죠? 평일에 저희가 12시에 진행하다가, 그렇죠? 전화가 너무 잘 안 돼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그래, 오늘 통화 잘 됐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lum이요. 셀트리온이요? 네. 자, 이것도 약간 국민주의 느낌이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옛날에 셀트룸 헬스케어. 네. 그걸 이제 합병. 셀트룸 네. 합병됐잖아요. 네, 그 전에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단가가 높아요. 아, 그러세요? 얼마예요? 20만 5,560원에 56%예요. 아, 20만 5천 원대 매수하셨군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가가 이 높다와 낮다의 의미가, 지금 주가가 매수한 가격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좀 크게 흐름을 좀 보면요, 지금 셀트리온은 지금 위쪽으로 35만 원 뭐 이런 데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어요. 30만 원 위쪽에서. 제가 볼 때는 높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서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에 보니까 하이닉스 막 잘 올라가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아, 하이닉스만 주식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잘 올라가지만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셀트리온만 봐도 지금 주가가 막 진짜 흐지부지 하잖아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안 따라간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이 기업도 조금 기다려주면
내가 매수한 가격 위에서 팔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게 네.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전화 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비중도 지금. 많죠.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준비를 빨리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싶어가지고.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 이제 할 때도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매수 단가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면 그러면 이제 효과가 네. 좀 분명히 있는데 거기다 비중이 작을 때 추가 매수를 좀 네. 많이 해주면 비중도 이제 희석이 되고 그다음에 단가도 희석이 되니까 그러면 좀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비중이 이미 56%예요. 여기서 이걸 만약에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면 100%를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뭐 10%, 20% 산다고 해서 매수가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네. 정도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네, 세트리온은 지금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네. 별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모든 기업들은 항상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앞에 올라가고 나서 눌러요, 반드시. 그래서 네. 이 누르는 걸 우리는 가격으로 조정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가격으로 조정을 주고 나서 또 어떻게 되냐면 보통 옆으로 횡보를 해요. 또 네. 횡보를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시간 조정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으로 조정을 준다고. 네, 시간. 네. 네, 그래서 가격과 시간의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네. 시간적인 조정이 이제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칠 필요가 없고요. 세트리온은 지금 위로 21만 원, 저는 22만 원까지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요? 네, 여기서 지치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계속 보게 되면 아니 내 종목이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면 더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 갈 길을 잘 가면 됩니다. 이 종목은 21만 원까지 보시고 그러면은 네. 21만 그럼 원 1차 네, 1차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오르면은 22만 원까지 보면 됩니까? 네. 제가 지금 딱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21만 원에 비중이 많으니까 21만 원에 절반 파세요. 21만 원에 절반 파시고, 나머지는 22만 원까지 가져가서 그때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정리, 그 다음에 22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인텍 플러스요. 인텍 플러스요.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9,500원에 5%요. 39,500원에 5%요? 네. 아, 이것도 계속 진짜, 빨겠죠. 그렇죠. 마침 제가 방금 전에 시황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똑같아요,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막 그렇지만 이제 정작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지금 네.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만 원대에서 흘러내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올해 한 3월 정도쯤에 사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4월 달. 4월 달에? 네. 아, 그래요. 다행히도 5% 비중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자, 지금 혹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도 뭐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아, 이거 지금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지난해 실적 적자를 한번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뜩이나 좀 이제 그 시장 분위기도 한쪽에 쏠려 있는데 거기다 적자를 기록했다는 건 이제 아직까지 업황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인터플레스도 제가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이제 태양광 쪽은 지금 여전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자꾸 중국 막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다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전방 사업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라서 그래서 좀 빠지고 있는 건데, 근데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래쪽에서 보시면 네. 그죠? 거래가 많지는 네.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결국은 저점만 잡히면 위쪽으로 올라갈 때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더 빠지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17,000원, 18,000원 정도 구간이죠. 이 구간 정도 네. 오면 차라리 그때를 추가 매수 자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한편 더 빠져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할 때는 지금 매수한 비중 정도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히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이거 지금 안 팔고 추가 매수할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더 많이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단가가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18,000원 최소한 아래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나 나중에 주가가 18,000원 정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18,000원 근처에 오면? 네. 네, 그때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지금 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잡는 것보다는 그때 좀 정확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000원 오면요? 네, 맞아요. 18,000원 정도 오면 그때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컴투스요. 컴투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8,300원에 20%. 38,300원에 20%요? 얼마 안 됐나 예. 봐요. 예, 최근에 샀습니다. 최근에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어,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네. 이걸 사려고 네. 기다렸는데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또 내려가네요. 그래도 그래서 좀 더 사볼까 싶어가지고 10% 정도 좀 더 기다렸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물타기 조금 더 해도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볼 때 컴투스는 지금 이 종목은 떨어질 때 그 추가 매수라는 건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사도 올라갈 때 사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종목들마다 이제 이런 특징이 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투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컴투스의 주가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이 고점과 저점이 이 안에서 계속 움직여 왔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 이 박스권 밑에 하단이 이제 무너지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결국은 지금 4만 원, 3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이클을 많이 타요. 이 상승과 하락의 이제 반복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요. 컴투스도 예. 지금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했던 이유도 이제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시기가 오긴 했지만 이게 좀 길어지고 있어요. 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예. 그래서 지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예. 되면 밑으로 떨어지고 옆으로 또 횡보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좀 지쳐요.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나쁜 가격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지금 굳이 빨리 할 필요도 없고 굳이 20%를 샀는데 추가 매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컴투스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위쪽으로 지금 5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정도 잡고 그냥 가져가셨다가 그때 이때 뭐 수익이니까 그때 뭐 정리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는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7,000원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5만 원까지 이왕 보는 거 5만 원까지 봐도 돼요. 그리고 이게 그럴까요? 5만 원까지 예.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예. 그 게임주들이 이제 상승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5만 원을 와도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 그때의 흐름을 보고서 그때 만약에 힘이 강하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고 만약에 그때 힘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럼 어차피 수익이니까 한번 정리하고 나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뭐 단기로 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기다렸다가 사신 거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 이거는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파세요. 5만 원까지 일단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럼 춤에 더 하면은 안 된다 그죠? 할 필요가 좀더 없어요.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안녕하세요. 주셨나요? 코어라인 소프트요. 네. 매수- 16,900원에 20%요. 19,000, 16,900원. 16,900원이요? 네네. 자, 16,900원에 20%. 이 종목을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예, AI 영상 분석하는 뭐 의료기라 해서 네. 샀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샀는데 물타기를 해갖고 네. 많이 줄여놨는데 점점 더 빠져서 네. 이 회사가 없어지는 건가 더 싶고 너무 걱정이 돼서요. 이게 지금 상장되자마자 없어지는 경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네. 근데 문제는 아마 이게 실적이 좀 안 좋고 이제 적자를 네. 적자이고 주가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사실 사면 안 됐어요. 이게 처음에. 예.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그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상장 처음에 했을 때 제발 그 네. 주식을 상장했을 때 사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그거는 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주식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 네.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네. 예를 들어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의료용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지금 네. AI와 접목이 돼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됐고 그래서 상장이 됐단 말이죠. 네. AI 하면 요즘에 뭐 다 잘 갔었잖아요. 그런데 네.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지금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때 계속 이제 하락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네. 보통 상장되고 나서 정말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고 정말 좋고 하면 그때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눌렸을 때 기회다가 아니라 이게 상당히 이제 좋은데 왜 떨어졌지? 떨어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미 이제 그 시장에서 공모가고 이제 상장됐을 때 가격이 약간 거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매매를 하시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는 상장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테마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미 AI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시장을 움직여왔던 테마고 거기다가 AI 쪽에서 시작되기 전에 의료 AI 쪽에 먼저 시작했어요. 루닛이라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먼저 막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업은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15,000원 정도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14,000원 정도까지는 만약에 반등 줬을 때 좀 탈출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14,000원에서 이제 조금 더 높게 보면 15,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네. 빠진다고 해서 더 사지 마세요. 이 종목은.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룡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인터플렉스고요. 네. 인터플렉스 16,400원에 5%요. 16,400원에 5%예요. 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네네. 6월쯤에 이제 올라갈 때 매수하셨나 봐요. 네. 네. 자, 그런데 비중이 5%인데 혹시 5%를 매수하신 이유가 단기로 보시려고 5%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생각해 두고 5%를 매수하신 거예요? 단기로 보고 5%요. 단기로 보고요. 근데 네. 왜 떨어지다 안 파셨어요? 네? 왜 안 파셨어요, 그러면? 그 네. 손절가를 네. 못 쳤어요. 손절가 다 놓치셨다고요? 올라왔더니, 한 번에 확 떨어진 날이 있어가지고. 네. 자, 인터플렉스는 어려워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위쪽으로 한번 올라올 때 보면 이제 올 초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격이 있어요. 회사의 기업의 이제 주가의 성격이 있는데 인터플렉스는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갤럭시 링이 이제 출시가 된다는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등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원래 연초에는 CES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올해 이게 출시가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신제품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라인업을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올라가요. 인터플렉스는 이제 삼성하고 이제 그 연관이 있는 회사기도 하고 회사에서 FPCB라고 해서 연성회로 기판이죠. 이게 이제 그 플렉서블 관련주에 당연히 이제 탑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터플렉스가 이제 이슈가 됐는데 지금 근데 갤럭시 링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바로 출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약간의 그 조정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이왕 여기서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5% 매수를 하셨으니까 차라리 추가 매수해서 나오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추가 그래야 될것 매수는 추가 매수는 13,000원 정도에서 혹시 13,000원 네. 아래로 혹시 내려가거나 아니면 13,000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좀 잡히면 그때 네.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만 해서 올라오면 네. 17,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면 수익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근데 만약에 13,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오늘 보니까 하락이 살짝 잡히는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월요일부터 해서 그냥 반등 주면 추가 매수 필요 없이 그냥 17,000원에서 정리하시거나 그렇게 빠져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이제 13,000원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인 거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이것만 가져가셔도 돼요. 아, 17,000원 부근에서요? 네, 17,000원 부근이라고 해도 그때 힘이 강하면 17,000원 위로 탁 튀어 오르면 그때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네, 한미반도체 189,500원에 50%요. 189,500원에 50%요? 네. 아, 자, 되게 용기 있는 매수를 하셨군요. 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네. 너무 늦게.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요? 네, 네. 주식을 안 하고 근데 있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약간 매수할 때,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죠. 솔직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매수한 이유는, 그래. 계속 올라갔으니까 한번 올라가면 그냥 짧게 수익 정도 나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셨죠. 이 네. 한미반도체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네. 굉장히 좋은 HBM 후공정 반도체라고 네. 해가지고 네. 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뉴스에도 그러고 네. 제가 이 주식을 관심을 가지면서 네. 계속 접하면서 올해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요. 제발 뉴스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지 마세요, 좀. 네. 우리가 이런 얘기 이제 보통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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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뉴스에 나왔으면 다 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다 할 거예요, 아마.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하이닉스 올라가는 것도 봐요. 네. 근데 예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식하신 지 혹시 얼마 되셨어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그래도 관심은 이제 뉴스 같은 거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네. 2021년도에 그 네이버 있죠, 네이버가 네. 46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네.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이게 더 간다 그랬어요. 네. 장기적으로 더 괜찮다고. 50만 원, 60만 원 갈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이제 네. 근데 지금 결국은 그때 고점 찍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6만 원이었던 게 지금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네. 해요? 이거 내가 그 46만 원에 샀는데 그 뉴스 거기 방송하고 찾아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뉴스에서 물론 지금 현재 그 좋으니까 트렌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결국은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그 결과는 누가 받게 되죠?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쌀 때 사서 장기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쌀 때 사서 장기로 가는 게 좋을까요? 쌀 때 사서 장기로 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그쵸,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라는 것도 요즘에 사과 비싸죠. 사과 하나에 네. 막 2,000원 정도 한다면 원래 사과가 예전에는 얼마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사과 하나에 뭐 1,000원도 안 했단 말이죠. 네. 뭐 1,000원 정도 했겠죠. 근데 지금 막 2배 막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결국 사과값은 다시 계속 올라가요.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네. 비쌀 때는 그렇게 사면 안 되고 쌀 때 사놓고 기다리면 주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비쌀 때는 절대 장기로 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나중에 1년 후에 이 기업이 뭐 10만 원 아래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는 단기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고점에서 매매할 때는 이제 단기로 보셔야 되고 매수 가격이 18만 9,500원이니까 19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냥 단기 수익으로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이게 과연 끝까지 갈까 아니면 그냥 조금이라도 지금 여기서 오르면 그냥 그러니까요. 지금 손실보고 나와야 되나? 걱정이 될 만한 종목을 장기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6만 원을 손절가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손절가는 16만 원 위로 올라가면 19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네. 수익에서 정리하고 나오세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진짜 최대한의 이 전략은 그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네. 네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인트론 바이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600원에 오퍼요. 인트론 바이오 8,600원에 5%요. 네, 추매 좀 할까 하는데요. 추가 매수 최근에 자사주 그 30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을 했네요. 그러면서 지금 반등 네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인트론 바이오는 추가 매수는 혹시 얼마나 더 하실 생각이세요? 뭐 매수한 정도? 5% 정도. 5% 매수? 정도요. 5% 정도요? 그럼 지금 네네.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이게 위쪽으로 6,500원 있죠? 네네. 6,500원을 넘어가는 걸 확인이 되면 차라리 그때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거래 밑에 보시면 거래가 많아요, 적어요? 거래가 많지 적어요. 않죠. 네, 거래가 많지 않잖아요. 만약에 자사주 취득 결정이 나왔어요. 이거는 호재잖아요. 네. 호재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가 지금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번에 반등을 바로 주기보다는 이제 저점을 살짝 만들면서 옆으로 좀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저점을 만들고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6,500원 최소한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지 그래야 상승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전 나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매수한 다음에 위쪽 500원에서요? 네, 6,500원 확실하게 넘어가는지 확인이 되면 네. 넘어가는 거 확인되고 나서 이제 그때 사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해도. 그리고 위쪽으로 그러면 추가 매수하면 8,000원 정도만 와도 아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자, 여기서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일정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요일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개최가 됩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죠. 저녁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하나 나올 겁니다. 채널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생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방송 제목은 이제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인데요. 주말에 일요일 날 저녁에 하는 이유는 주말 동안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결국 이제 월요일장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어떤 일이 있는지 일정들을 좀 미리 정리해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이제 무료 강연이니까요. 참여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프라인 강연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는 이제 부천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부천 원미 카페 4층 407호에서 개최가 됩니다. 강연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이제 하는 이유와 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도 이게 별로 이제 뭔가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이 부분을 내가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고민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좀 어떻게 해결하든지 해결책들을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하는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것들, 이제 교육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연회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오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천 원미카페에서 하는 오프라인 강연회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가 상담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왔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이제 비중을 보니까 지금 57,000원에 12%를 매수하셨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57,000원 지금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군요. 단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예전의 가격하고 지금하고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앞에 서서 제가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같지만 아직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 이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현재 시간에서의 특별하게 변화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 거래소가 올라가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코스닥 상승의 기반이 되는 그런 이제 섹터들을 우리가 보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IT 쪽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이제 그 엔터 쪽이죠. 엔터나 미디어 쪽도 역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때 이 끌어올리는 힘을 좀 주는 주는 업황이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약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결국은 주가 상승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4만 원 부근에서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하거든요. 차라리 이 종목을 매수 비중이 12%인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라면 위쪽으로는 차라리 조금 더 높게 사더라도 47,000원을 확실하게 넘어가는 걸 보고서 추가 매수를 해도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굳이 추가 매수를 해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추가 매수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반등이 꽤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 47,000원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6만 원까지 저는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이건 시간을 지금은 조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반등 나오는 거 확인되면 아마 이 종목들도 슬금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매수 가격은 2만 원이고요. 비중은 20%네요. 자, 2만 원 역시 좀 오래 물려 계신 종목인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시점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만 원에서 지금 9천 원이니까 절반 이하 가격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네요. 자, 제가 실적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역시 손실이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의료용 로봇이죠. AI 관련 의료 AI와 관련된 섹터가 2023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 올라간 걸 보고서 이제 매수 따라 하신 분들도 이제 위쪽에서 많이 물려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매수하신 분도 아마도 그 부근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거는 분명히 테마입니다. 물론 앞으로 시장은 커질 거예요. 하지만 이 시장이 커진다고 그냥 말로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처음일 뿐이에요. 나중에는 결국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단순 테마로 그냥 끝나버리게 돼요. 지금 큐렉소의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락을 지금 조금 더 내려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8,000원 정도 가격까지도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9,900원이니까 조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8,0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추가 매수 바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8,000원 아래 내려오잖아요. 8,000원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8,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유튜브로 이렇게 상담 주시기보다는 전화로 한번 상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제대로 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큐렉소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8,000원 아래쪽으로 저는 추가 매수하는 게 더 훨씬 좋은 선택일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꼭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매수 가격은 24,000원이고요. 비중이 60% 이제 비중이에요. 자, 24,000원에 60%. 한국전력은 위쪽에 최근에 올라갈 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4%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한국전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좀 안타까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반면에 한국전력이 좀 답답하게 더 느껴지는 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슈를 못 탔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전기요금을 이제 잡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적자를 계속 이제 뭐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자꾸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전력도 한국가스공사처럼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분명히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가격이라는 건 계속 무한대로 잡아놓을 수 없어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면 한국전력은 운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영 안 되면 이거는 결국 세금으로 부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면 결국은 이제 뭐 민영화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민영화는 절대 시키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그 부분 때문에 이 가격을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무한대로 가격을 잡아놓을 수 없고 어쨌든 이 가격은 풀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가격 인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가 좀 저점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 25,000원에 24,000원에 매수하셨으면 25,000원 아래에서는 팔지 마세요. 차라리 25,000원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추가 매수는 60%니까 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60% 비중이니까 차라리 수익 확실하게 내고 나오자. 25,000원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SKI테크놀로지네요. SKI테크놀로지가 원래 상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상담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6월 달부터 좀 저점을 잡아가는 흐름이 살짝 나와서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점을 확실하게 좀 잡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거기다가 지금 2024년도 올해 실적이 좀 중요한데 올해는 이미 어느 정도 적자가 좀 예상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저점을 잡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온 다음에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 매수는 지금 아마 좀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시장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이건 계속 답답하고 뭔가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제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가 매수의 자리는 4만 원 정도를 깼을 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저는 4만 원 아래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할 때는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아마 10% 정도를 추가 매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할로 5%보다는 뭐 3%, 뭐 4% 이런 식으로 이제 3번 정도 나눠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자리는 4만 원 아래 가격에서 저는 분할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한번 저희가 해봤고요. 지금부터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영민 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가온 칩스요. 가온 칩스요. 예. 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만 원에 10%예요. 8만 원에 10% 매수하셨어요. 예.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6월 17일인가 8일인가 6월 달에. 그렇죠. 예, 이번 달 며칠 전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그리고 내려버렸어요. 사고 나서 내렸죠. 근데 이 예, 회사가 그러니까 가온칩스가 지금 이제 관계사로 본다면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하고 지금 이제 ARM이라는 회사, 이 회사하고 좀 같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얼마 전 이제 삼성전자에서 파운더리 포럼을 한번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더리 쪽에서 지금 사업을 역량을 좀 확대시킨다라고 해서 가온칩스도 약간의 좀 주목을 받긴 했는데 결국은 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요즘에 주가가 하이닉스보다 좀 약하잖아요. 결국 이제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흐름을 좀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가온칩스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 회사가 여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7만 원 정도 이제 부근에서는 하락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 한번 밀리고 나서 여기서 약간 저점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많이 올라갔죠, 앞전에서. 그리고 이제 밑으로 밀렸어요. 밀릴 때를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옆으로는 이제 그 시간 조정을 좀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을 주는 이런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한 가격이 지금 8만 원이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도 이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가격이 일정 폭에서 이 변화를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9만 원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 가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9만 원 정도, 네, 9만 원 정도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럼 네. 한 3개월 이상 기다려 볼까요? 3개월, 근데 3개월을 기다려도 이제 조정이 3개월 동안 옆으로 3개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3개월 후에도 비슷한 가격이면 좀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에 너무 이제 그거 그렇게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9만 원에 나와도 수익인데 저는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9만 원에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럼 9만 원에 올라면 파지요 뭐. 네. 그래서 9만 원에 팔고 선생님 말씀. 떨어지면 다시 사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네, 떨어지면 밑에서 사시고 이번에 9만 원에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말대로 열심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동양철관 네, 동양철관이요. 1,500원에 5% 샀는데 네. 단타를 좀 하고서 팔을 나겠다가 첫날부터 내려갔네요. 아, 단타 치시려다가 그냥 꽉 물렸네요, 그냥. 네, 꽉 밀렸어요. 아우. 그냥 올라가면 그냥 10원이라도 올라가면 팔으려고 했다가 네. 그거 사고 나니 내려가니까 어떻게 이걸 그냥 지금이라도 처탄해야 되는가 그냥 조금 놔둬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동양철관이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여기 저 뭐 지름 난 그렇죠.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 이제 그 포천 그 네. 앞바다에 지금 이제 유전이 발견됐다. 그래서 네.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예상인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네. 지금 진짜 맞느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이제 사실 진실 공방이 지금 치열하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동양철관은 이 테마로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인 네. 상승보다는 그런 식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매수를 하면 무조건 거의 져요. 물리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하루 팔아갖고 하루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냥 팔아버릴까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욕심으로 했다가 이번에도 한 올려버려. 가지는 갑자기 그 10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 10이라는 네. 건 이제 전환사채 대규모 전환 이제 그 대규모 12 전환 소식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대규모 12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전환되는 이제 전환사채라는 건 원래 처음에 채권을 발행을 하면 나중에 이 기업의 주식으로 이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 권리를 이제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어때요? 원래 전환가액은 낮아요. 낮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채권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주가가 그동안 계속 바닥을 기다가 팍팍 기다가 이때는 전환을 안 해요. 왜냐면 전환 가격 해봐야 이거 좀 떨어질 건데 안 하죠. 근데 지금 주가가 단기 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네. 이 전환사채에 발행했던 것들은 다 전환이 된단 말이죠.
네. 전환시키고 나서 그냥 팔아버리면 그냥 이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전환하시는 거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건 좀 위험하고 물량들이 지금 싹 이제 정리가 싹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절가를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1,000원을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1,000원 아래쪽으로 빠지면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반등 나오면 1,300원, 1,300원 정도에서 혹시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난 그래서 월요일 날 네. 연선님 말 듣고서 어지간하면 월요일 날 그냥 네. 처단하려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리가 아니라 가격을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한 번 튀어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오르면 그때 오를 수 파는 게 있다. 맞고 만약에 안 올라오고 그냥 떨어져 버리면 손절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원과 1,3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로보티스요. 두산 로보틱스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예. 어떻게 되시나요? 10만 5천 원에 16%요. 10만 5천 원에 16%요. 예. 최근에 올라가다가 한번 눌려버렸어요. 예, 예. 제가 상담을 좀 하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이 테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또 아쉬운 부분은 이제 성장성은 있지만 이제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해드렸거든요. 예, 예. 이제 올라가도 이게 되게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눌러버렸다가 다시 또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10만 5천 원이면 가격이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첫 번째 9만 5천 원까지 이 가격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있어요.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9만 5천 원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9만 5천 원 혹시 넘어가면 매수가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때 파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9만 5천 원에서 조금 흔들리면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거를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판단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9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또 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은 일단 9만 5천 원이지만 손실 없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9만 5천 원 왔을 때 꼭 연락을 주세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부천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부천에서 강연회를 진행하는데 이게 시간이 1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시에 딱 오지 마시고 1시보다 조금 일찍 오세요. 저도 현장에 먼저 나가 있기 때문에 일찍 오시면 저도 먼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리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좀 이제 편하게 앉아서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좀 너무 늦게 들어오시면 강연하는 도중에 좀 앞에서 중요한 내용들도 놓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주목을 받게 돼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 주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1시보다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연회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 준비해서 가니까 오시면 무료 강연회잖아요. 오시면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또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강연회는 참여 가능하시다면 오시면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저녁에 10시부터 해서 11시까지 저희 심야 주식 방송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방송인데요. 일주일에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주말에 일요일 날 지방 강연회가 있지 않는다면 제가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하신 분들은 이 강연회가 그만큼 정말 좋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제 시간에 참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녹화 방송 올라간다고 하면 꼭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부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